요 스마트 카드에 이제 IC 구조인데, 요 스마트 카드에 보면 이런 IC가 들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요 안에 IC의 칩 중간에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요게 IC고 요런 게 다 이제 단자야. 이 선입니다. 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IC 카드를 꼽으면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는 전원이 공급되고 여기에 GND는 그라운드 접지가 되고 그래서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SD는 리셋이라는 의미고 VPP는 보통 카드 쓸 때는 사용이 안 되는 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볼테이지, 프로그램 뭐 이런 의미로 해서 롬을 꼽을 때 요 안에 이러한 그 일종의 IC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롬에다가 프로그램을 꼽을 때 쓰는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클락이라는 것은 이 사각파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락에 맞추어서 이 동작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그 컴퓨터에는 클락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PC를 살 때 뭐 1GHz 마이크로 프로세서 쓴다 할 때 그 클락이 1GHz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IC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 IC라는 거에는 CPU가 있고 CPU는 건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우리 사람을 말하면 두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EEPROM, 메모리가 있고 EEPROM은 말하자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야. 보통 이 롬 같은 거는 read only 메모리에서 공장에서 한번 처음에 프로그램을 딱 넣어 놓으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코딩을 새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컴퓨터 전원을 딱 넣으면 제일 먼저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마더보드 내에 있는 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컴퓨터가 작동되다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껐다가 새로 켜면 되는 이유가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전원을 넣으면 롬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초창기에 그런 컴퓨터 역사를 보면 PC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렸는데 잘못돼 가지고 그 컴퓨터가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롬에다가 뭐 우리가 보통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그 바이오스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놓고 그걸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EEPROM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건데 내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램은 연산할 때 우리가 화이트 페이퍼 같은 거 우리가 중간 과정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램, 요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암호화폐 할 때 또 특별히 쓰는 그런 건데 하여튼 컴퓨터의 기본 구조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I/O 장치가 있는 겁니다. I/O라는 건 인풋 아웃풋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인풋 아웃풋 하는 게 여기 C7 요걸 통해서 인풋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두뇌에 해당되는 CPU 중앙연산 장치가 있고 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read only 메모리 요거는 한번 쏘고 나면 지울 수 없는 컴퓨터로 말하면 요거는 요즘 쓰는 그 SSD 같은 겁니다. Solid State SSD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램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램 사이즈를 얼마나 한다는 거 램이고 이제 롬은 공장에서 나올 때 꼽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칩 컴퓨터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까지 다 작동되게 한 것을 원칩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원칙 컴퓨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특히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주변 장치까지 다 합쳐서 하나로 묶은 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모양을 실제 칩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가져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수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된 것을 DIP이라고 그러고,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스몰 아웃라인 IC에서, IC라는 것은 인티그레이티드 칩, 인티그레이티드 칩, 이런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이런 말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우리말로는 직접 회로라고 하고, 이거를 돌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가 IC 카드 내에 요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런 얘기야. 실제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 IC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거 컨택트 패드 레이아웃은 다르더라도 중간에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있는 건 다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IC에서 그 다리빨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를 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핀들이 해당되는 것이 여기 바깥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요것과 요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 구리선으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통하게 해버리면 이거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은 요건 절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꼽으면 여기하고 리드기가 이렇게 접촉이 돼서 전원도 공급되고 데이터도 주고받고 해서 요게 작동이 돼서 이제 IC 카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걸 꼽는 순간에 일로 전원이 들어오고 전류가 일로 흘러나가고 그라운드로 흘러나가고 그다음에 IC 쪽으로 여기 IO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맞느냐 이런 요청을 하면 리드 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 개인정보 여기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는 EEPROM 이런 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컴퓨터니까 원칙 컴퓨터니까 돌려서 그 결과를 다시 IO를 통해서 리더기 쪽으로 이거는 true다, false다 그런 정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IC가 나오니까 요즘은 뭐 이게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미중도 지금 반도체 패권을 두고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도체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야. 도체는 구리나 뭐 알루미늄 이런 겁니다. 전류가 잘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도체는 나무나 돌같이 전류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그게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가 통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세마이컨덕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도체는 컨덕터, 부도체는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중간이다 해서 세미컨덕터 또는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마이컨덕터는 어디서 오느냐? 그 지금은 다 실리콘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 이런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초창기에는 실리콘 말고 게르마늄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같은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같은 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그 게르마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널리 퍼져 있는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매스컴 같은 데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실리콘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막 잘라요. 이렇게 얇게 잘라서 얇게 자른 거 하나하나를 웨이퍼라고 그래요. 그 웨이퍼에다가 이런 거 회로를 막 안에 작게 집어넣은 게 반도체입니다. 내가 여기서 호주에 놀러 갔다가 몇 년 전에 그 프레이저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 실리카라는 걸 가져왔어요. 실리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연 지구상에 널리 있는 이런 거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실리콘 Si 그거를 정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열어봐도 되고. 이게 이 반도체 제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실리콘이라는 거를 정제를 해내서 그 실리콘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아주 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작은 그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에 여기 프레이저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갔다가 여기 이제 프레이저 아일랜드라는 섬에 가면 안에 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닥에 이렇게 보이는 이 전부 다가 지금 그겁니다. 요 바닥의 일부를 내가 조금 가져온 거야. 우리 학생들 보여주려고. 그걸 실리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학부생들한테 보여주니까 교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수영복 입고 그거 해서 내가 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니 해도 우리 현대 문명은 디지털 문명이잖아요. 디지털 문명이라는 거는 0과 1로 구성된 문명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 긴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1904년 이때 영국의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극 진공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진공관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진공관을 많이 모으면 AND와 NOT 이런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AND 오퍼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1과 1은 1이고 1과 0은 0이고 0과 1도 0이고 00도 0이고 그러니까 둘 다가 true일 때만 true인 그런 로직을 AND 오퍼레이션으로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도 true로 하는 그걸 OR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공관을 가지고 그런 AND와 NOT 이런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AND와 NOT을 많이 하면 많이 모으면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공관을 처음 발명한 것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 그때는 이제 유럽이 중심이었어요.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이 유럽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극 진공관이라는 건 이제 포리스트라는 미국 과학자가 발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극 진공관은 미국에서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 1950년대 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나와요. 반도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진공관에서 이제 IC로 넘어가는 겁니다. IC로 넘어가면서 진공관도 결국은 뭐냐면 온오프를 하는 그러한 스위치거든요. 그런데 진공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온오프 하는 스위치 하나인데 스위치 구현하기 위해서 큰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반도체라고 그래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거로 넘어오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1950년대에 1940몇 년대인가 거기서 미국에서 발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IC로 트랜지스터가 IC로 가는데 다시 말해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IC 이렇게 기술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를 많이 모으면 그게 IC 칩이 되는데,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적이 됐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칩 하나 상에 처음에는 뭐 몇백 개의 트랜지스터를 그 조그마한 요런 칩 하나에다가 몇백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어가지고 이런 IC 칩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몇천 개, 몇만 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나노세컨드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최근에는 뭐 출력을 해보지 않았는데 7나노메타 사이즈일 때 1나노메타가 몇 메타인지 압니까? 1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야. 다시 말해서 1mm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밀리미터인 거죠. 1mm를 100만 개로 나눠서 하나, 그게 1나노메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테크놀로지는 3나노메타야. 그래서 대만의 TSMC하고 우리 삼성하고 누가 우리 3나노메타 더 잘 만드느냐,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율이라고 해서 3나노메타는 뭐냐면 전선의 굵기야. 회로를 만드는데 이거 전선의 굵기가 3나노메타로 하게 되면 이게 그 오류가 많이 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대만의 기술이고, 우리 삼성에서는 그보다 더 오류가 더 적게 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현재 삼성이거든요. 그런데 7나노메타의 그 사이즈일 때 그 삼성에서 2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IC 칩 하나에다가 트랜지스터 2조 개를 넣었어요. 그게 삼성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3나노메타니까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적이 이제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기술이 이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에서 IC로 넘어오면서 그 킬비 특허라고 있어요. 킬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킬비라는 사람이 원천 특허를 내가지고 오늘날 반도체 시장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허 제도의 기본 개념도 아시죠?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라는 개념이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처음 나왔어요. 중세 시대에는 기술이라는 게 다 도제 형태로 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특별하게 자기 말 잘 듣고 똑똑한 한두 명한테만 자기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국가에서 우리가 20년 너한테 특권을 줄 테니까 기술을 공개해라 하는 것이 특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제도야. 그런데 이제 킬비 특허 같은 것도 이제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다 공개돼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지만, 그 영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제임스 와터가 이제 전기기관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기관을 산업에 쓸 수 있도록 개량한 거야. 그 사람이 제임스 와터인데, 제임스 와터가 개량해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니까 벌써 20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영국 의회에다가 이게 좀 더 특허를 연장해달라 이래서 제임스 와터의 그 전기기관은 그 20년에서 다시 연장을 해줍니다. 오늘날은 연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해서 특허가 시작이 됐어요. 스마트 카드,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스마트 카드의 종류를 보면 이게 접촉식하고 비접촉식 두 가지 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접촉식은 보통 우리가
이거 꼽아서 쓰는 거고, 꼽으면 여기에 여기하고 리드기가 서로 이렇게 접촉이 돼서 전원과 신호가 주고받으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 비접촉식은 IC 칩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중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제 코일을 감아놓고 그 안에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그래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놓고 리더기에서는 전파를 발산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통카드를 가지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우리 버스를 탈 때 갖다 대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천천히 갖다 대면 작동이 안 돼요. 빨리 갖다 대야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카드는 이게 카드에 전원 공급 없이 유도 전류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했는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전원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유도 전류만 가지고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 작동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작동이 돼서 그러면 이 정보가 이 안에서 처리가 돼서 이게 트루 폴스만 리더기한테 전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접촉식은 이런 안테나가 있고 접촉식은 안테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카드들 대부분은 여기 IC 카드도 있고 또 마레드 테이프도 있고 코일도 다 감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교통카드로도 쓰면서 또 꼽아서 신용카드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 카드의 작동 원리는 방금 말했듯이 스마트 카드가 있고 IC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단말기, 이걸 다른 말로 리더기라고 그래요. 리더기가 있고 이제 조항 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카드를 꼽든지 또는 비접촉식으로 갖다 대든지 하게 되면 리더기하고 소통을 통신을 해서 이 스마트 카드의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보내서 이제 은행 서버에서 돈을 보낸다든지 받는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쓴 걸 읽어보면 리더기가 카드로 정보 확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리더기가 스마트 카드한테. 그러면 카드의 IC에서 스마트 카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공개키 연산 과정 이런 걸 수행해서 그 결과값만 리더기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리더기는 수집된 정보를 서버로 전달해서 고객 요청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교통카드는 이제 스마트 카드 일종인데 물론 내부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고요. 단말기에서 상시로 전파를 발신하고 있어요. 카드 접근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작동이 된다. 근데 버스나 지하철 교통카드는 그 유도로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하이패스 카드 있잖아요. 그거는 하이패스 카드도 움직이니까 유도가 되긴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단말기가 되게 멀리 있잖아요. 리더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패스는 전원을 따로 공급을 해줘야 돼. 그 카드에 마이크로 컨트롤 작동해서 전원을 따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그 단말기로 이렇게 교통카드를 꼽아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기가 요 태그라는 게 이제 카드입니다. 카드로 전파를 송신하고 그러면 태그가 활성화가 되고 이때 이제 저장 데이터를 리더기로 송신을 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쓰는 유심 칩이 있는데, 유심이라는 것은 원래 SIM이라는 SIM 칩이 있었는데, SIM은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해서 우리가 휴대폰 전화 같은 거 할 때 그걸 이제 SIM 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개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심칩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휴대폰의 통신사 이름, 그다음에 KT든지 SKT든지, 그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개인 식별번호, 여러분 카드에 고유한 일련 번호, 마지막 전화를 건 번호, PUK 코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서 요거 뽑아가지고 유심칩 꼽아서 저로 꼽아놨잖아요. 요게 우리 그 신용카드에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은 이거 없이 그냥 아예 휴대폰 자체에 유심칩이 내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eSIM이라고, Embedded SIM에서. 그 U심이라는 것은 유니버셜해서 유심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해외 여행하면 그 나라의 심칩을 따로 사서 꼽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꼽아서 전 세계에 다 통용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ECC 내용을 다 공부를 했는데, 이게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중간고사에서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두 17이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다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계산량이 많은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도 한번 생성을 해보시는데, 이거는 손으로는 안 되고 매틀랩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코드를 써야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인터넷 찾아가면서. 우리 김명준 조교는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잘 하더라고요. 그때 매틀랩으로 했었나요? 매틀랩으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김명준 군이 한 거를 참고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숙제에서도 김명준 군이 한 거를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은 못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